백신의 이제 면역학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적응 면역 반응. 그러니까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고 특이성이 있다고 한 그 현상을 가장 잘 이용한 의약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카이스트의 신희철 교수는 면역세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좀더 호모지니어스한 파퓰레이션으로 해서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과 관련된 백신 연구도 그 중에 하나다. 연구팀이 주목하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가 RSV로 불리는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다. 영유아와 노년층에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 바이러스다. RSV라고 해가지고요. 이것도 이제 특히 노인분들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폐렴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거든요. 다양한 나이대 건강인들에서 이 RSV 바이러스에 대한 T 세포의 면역 반응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센가 약한가 이거를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개수가 많으면 T 세포 면역 반응이 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적으면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라색 점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세포의 반응이다. 노년층과 비교해 젊은 층에서 점의 수가 더 많이 나타났다. 백신 개발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실험 결과다. 신희철 교수는 면역 세포 중에서 특히 T 세포에 주목하고 있다. 이 튜브에는 면역 세포, 그 중에서도 T 세포들이 여기 좀 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T 세포가 한 10만 개 넘게 지금 들어 있습니다. T 세포는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 죽일 수 있고 신호 전달 물질을 분비해 다른 면역 세포들이 병원체를 공격하게 만들 수도 있다. 후천 면역 반응의 중심이 되는 면역 세포이기도 하다. 이 T 세포가 좀 굉장히 재미있는 면이 많이 있는 세포입니다. 이 T 세포는 생길 때부터도 굉장히 특수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T 세포는 특별한 면역 세포다. 가슴의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데 흉선을 뜻하는 단어인 타이머스의 T를 따 T세포라 불린다. 훈련에 따라 T세포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세분화되는데 역할에 따른 이름들이 있다. 킬러 T세포는 명칭 그대로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 죽인다. 기억 T세포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맞선다. 헬퍼 T세포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고 면역 반응을 돕는다. 조절 T세포는 헬퍼 T세포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들의 면역 반응을 줄여주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세포는요. 하나만 고르란다면 그 영어로는 헬퍼 T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 세포가 전문적인 역할하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걔네들 다 도와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하는 그 질병에서는 그 HIV라는 바이러스가 이 헬퍼 T 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입니다. 신주용 씨는 25살, 휴학 중인 대학생이다. 평소 건강을 생각해 끼니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한다는 주용 씨. 이른 아침부터 외출하느라 점심이 늦었더니 밥맛이 꿀맛이다. 아침에 병원 다니느라고 점심을 조금 늦게 먹고 든든하게 먹고 이제 알바 가려고요. 주용 씨는 면역 관련 질환을 앓고 있다. 흔히들 에이즈라고 하는, 저는 정확히 말하면 HIV 감염이 얼마나 되신 거죠? 2016년 11월에 처음 진단받았고 한 지금 2020년이니까 4년쯤 된 것 같아요. 어떤 환자들은 병에 걸리면 그 병에 대한 박사가 되기도 한다. 에이즈에 관한 한 주용 씨도 그렇다. 에이즈는 HIV라는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면역계의 질환이고요. HIV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이 바이러스들이 하는 일이 면역세포를 숙주로 삼아가지고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헬퍼 T세포는 면역 시스템의 사령관 역할을 하며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촉진시킨다. 그런데 이 사령관을 죽일 수 있는 치명적인 존재가 있다. HIV,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다. HIV는 헬퍼 T세포와 꼭 맞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헬퍼 T세포만을 공격해 파괴할 수 있다. 헬퍼 T세포의 파괴로 인해 인체의 면역 시스템은 무너지고 결국 작은 감염이나 질병에도 대응할 수 없게 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이제 한 10년 내외로 해서 무증상 기간이 지나면 이제 에이즈 상태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면역 저하에 따른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에이즈 정의에 합당되는 질병, 기회 감염 질병이나 악성 종양과 같은 그런 질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발생할 때부터 한 1.3년 정도의 보통 평균 기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감기에 걸렸을 때 그렇게 내가 죽는 건가 하고 무서워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HIV에서 에이즈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감기에 걸렸을 때 내가 혹시 이번이 마지막 겨울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엔 감염과 동시에 죽음을 떠올릴 만큼 무서운 병이었지만 이제는 좋은 치료제들 덕분에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 이쪽에 들어가는 약은 항바이러스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바이러스 농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이에요. 원래 약을 안 먹었을 때 기준 혈액당 10만 개가 나오는 거에 비해서는 지금 20개 미만이라는 거니까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고, 그리고 면역세포를 담당하는 CD4 숫자도 같이 보거든요. 백혈구 중에 CD4라는 이름을 가진 백혈구가 있는데 그게 400개에서 1500개까지가 보통 평균이에요. 근데 저는 가끔 1000개 이상 나올 때도 있고 오늘 갔는 데는 688개가 나왔었어요. 치료를 잘 받으면 그 면역 체계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거의 일반인과 그 비슷한 수준 유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 회복이 될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즈는 치명적인 병이 아니라 약만 매일매일 챙겨 먹으면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될 수 있는 질환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HIV 약을 먹었을 때에는 일반인이랑 수명을 비교했을 때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똑같이 그 사람대로 살아요. 왜냐면 면역력이 일반인이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죽는 이유 1위가 자살인데 자살 시도율이 일반인에 비해서 41.6배예요. 그 시선대로 못 견뎌요, 사람들. 저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조금 더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용 씨는 에이즈가 신체적 고통보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큰 사회적 질병이라고 말한다. 현재 국내 에이즈 환자 수는 약 1만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